나는 20대 후반까지도 취직을 못하고 취준생을 살고 있었다. 그때 주변의 시선도 그렇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다. 마음만 조급하고 취업은 되질 않으니 가족들 눈치도 보이고 참 힘들었던 때였다. 외삼촌은 먼 곳에 살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엄마에게 연락이 왔는데 엄마 말이 외삼촌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할 생각이라고 직원이 필요하니 나를 보내주면 안 되겠냐고 했다는 것이다. 참고로 외삼촌은 엄마의 막내 동생이다 보니 나보다 12살 많은 사람이고 외숙모는 나보다 6살 많은 사람이다. 외삼촌 자식은 그때 10살이었다.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건지도 모르고 나는 무작정 외삼촌의 제안에 오케이를 했다. 바로 짐을 싸서 외삼촌 집으로 갔지. 오랜만에 보는 숙모는 나를 굉장히 반겨주었다. 내려가서 나는 혼자 살고 싶었는데 외삼촌과 외숙모가 뭐하러 돈 쓰냐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 외삼촌은 어렸을 때부터 나와 잘 놀아주던 사람이라 불편할 것은 없지만 외숙모는 불편할 수도 있는데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혼자 산다고 하면 외삼촌이 돈을 좀 더 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함께 살자고 했던 것도 있었을 거야. 아무튼 나는 삼촌의 일을 도와 일을 하기 시작했다. 삼촌네 집에서 살면서 일을 했는데 삼촌이 시작한 일은 일찍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일이었다. 초반이라 더 늦게 끝나서 퇴근했지.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외숙모도 사촌 동생을 꼭 돌봐줘야 하는 시간 빼고는 함께 일을 했어. 삼촌은 사장이라 거래처를 뚫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외숙모와 나는 거의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거였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으니 잠을 잘 때 빼고는 거의 하루 종일 외숙모와 함께 있었다고 보면 된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나와 숙모는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 많이 친해졌어. 물론 직장 동료로 숙모와 조카로 지냈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참고로 외숙모는 평범한 아줌마 스타일이었는데 웃을 때 인매가 예쁜 정도. 피부는 좋은 편이고 얼굴은 평범한 스타일의 아줌마. 골반이 엄청 큰데 그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몇 달간 그곳에서 일을 하며 삼촌의 사업은 자리를 잡아갔어. 속도는 느리지만 발전하고 있는 것이 보이니 나도 어느 정도 뿌듯하더라. 하지만 일이 항상 일찍 시작하고 늦게 끝나니 잠을 못 자게 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해서 힘이 많이 들었다. 타지에서 지내면서 친구도 없이 쉬는 날에는 잠만 자고 지내서 스트레스를 풀 기회도 없었지.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나 봐. 내가 미쳤는지 숙모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똑같이 힘들게 일하는데 인상 한 번 쓰는 법이 없이 늘 쾌활한 외숙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부터 외숙모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게 되었어. 여름이 되니 외숙모는 옷을 짧고 얇게 입게 되었겠지. 외숙모가 봤을 때 나는 조카이니까 편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언젠가부터 조절이 안 되더라. 계속 외숙모를 훑어보게 되면서 반성도 했다. 내가 미쳤나? 외숙모를 상대로?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괴롭기도 했어. 나는 삼촌 회사에서 회계 일도 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뻔한데 그 상황에서 삼촌은 최선을 다해 나의 급여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자리가 잡히고 나면 나를 동업자로 대우해주겠다는 삼촌의 말에 힘을 내서 일을 했다. 삼촌 집에서 지낸 지 1년쯤 되었을 때 주말에 친구 놈 하나가 내가 있는 지역으로 놀러 왔다. 삼촌은 거래처 사장과 골프를 치러 간다고 외박을 할 예정이었어. 사촌 동생은 주말을 껴서 교회에서 캠프를 간다고 했고 외숙모는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더라. 아이 재우고 혼자 자유를 만끽하겠다고. 친구와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그동안 산 얘기를 떠들어댔는데 10시쯤 밖에 안 되었을 때 취기가 올라왔다. 친구도 만취 상태가 되었고 나는 친구를 부축해서 모텔방을 하나 잡았어. 그리고 나도 취기가 올라 몽롱한 상태에서 샤워를 했다. 샤워를 하고 나니 술이 좀 깼는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집에 왜 숙모가 혼자 있다. 사촌 동생은 자고 있을 테고. 숙모는 내 판타지 속의 여자였을 뿐 현실 속의 여자는 아니었어. 근데 삼촌이 집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숙모가 너무 보고 싶더라. 모텔방에 친구를 남겨둔 채로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다. 미친 듯이 가슴이 뛰더라.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는 생각이 훨씬 컸지만 미친 듯이 방망이 질치는
가슴은 어쩌지 못하겠더라고. 집에 조용히 들어가는데 외숙모가 소리를 질렀어. 숙모, 저예요. 급하게 이렇게 말했더니 숙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외숙모는 뜻밖의 임기척에 놀랐을 거야. 친구 만나서 오늘 안 들어온다며? 외숙모가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어. 친구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가야 한대서 일찍 헤어지고 왔어요. 외숙모는 불을 꺼놓고 거실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나 봐. 같이 맥주 마시면서 영화 볼래? 술을 좀 마셨는지 귀여운 말투로 외숙모가 말을 하는데 나는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어. 당장이라도 일을 치르고 싶었지만 말이 안 되잖아.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근데 숙모 술 안 드시잖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바쁘고 애도 봐야 해서 못 마신 거지. 나도 술 좀 마실 줄 알아. 이러면서 웃더라고. 숙모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다 주는데 맥주를 받는 내 손은 무지 떨렸어. 숙모도 눈치를 챘을 거야. 모른 채 했는지 진짜 몰랐는지 외숙모는 내가 떨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맥주를 마시면서 외숙모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영화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숙모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속만 끓이고 있었지. 보던 영화가 끝나고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나버린 것 같아 나는 너무 아쉬웠다. 안타까운 마음을 애써 누르려고 하는데 숙모가 일어나서 거실 불을 켰다. 숙모는 볼이 빨갛더라고. 이대로 탁자를 치우고 외숙모가 방으로 들어가 잔다고 하면 나는 정말 울 것 같았어. 너무 안타깝더라고. 나도 모르게 가볍게 한 잔 더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 숙모는 망설이는 듯했고 내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이렇게 외숙모를 설득했어. 내일 일요일인데 푹 잘 수 있잖아요. 내 얘기에 숙모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잔 더 할까? 외숙모의 말에 나는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왔어. 숙모는 내 등짝을 치면서 술을 왜 그렇게 많이 사왔냐고 하는데 숙모의 손길은 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쓰다듬는 느낌이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숙모는 신이 나서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는 것 같았어. 술을 많이 사왔다고 타박한 것을 잊었는지 맥주도 많이 마셨고 숙모는 좀 취한 것처럼 발음이 꼬부라지기 시작했다. 혀 짧은 소리를 내는 것 같아 숙모가 더 귀엽게 보이기만 했지. 숙모는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여자친구는 없어? 나는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여자친구가 있겠냐고 되물었고 외숙모는 괜히 미안하다고 하더군.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숙모하는 말이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애인이 필요할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 뭔가 깊은 얘기가 오갈 수도 있겠다는 것을 예감했지. 솔직히 말해서 힘들기는 하다고 말했어. 나도 남자인데 여자 생각이 왜 안 나겠냐고 하고는 내 입을 때렸다. 숙모 앞에서 내가 못하는 말이 없다고 하면서 말야. 숙모는 소리내서 웃더니 뭐 어떻냐고 솔직한 게 죄냐고 했다. 숙모는 점점 대담해지더라. 여자를 볼 때 외모를 보냐, 성격을 보냐 묻더니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몸매를 보냐, 얼굴을 보냐 묻더라고. 내가 주제를 모르겠어요? 내 주제에 보긴 뭘 봐요. 여자가 만나주면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지. 숙모는 내가 뭐 어때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더라. 나 정도면 키도 크고 잘생긴 거라고 하면서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나를 바라보는데 숙모를 안을 뻔했다. 나도 숙모에게 물었어. 숙모는 결혼 전에 남자의 어떤 점을 봤냐고 했더니 숙모가 배시시 웃으면서 나도 그냥 남자. 이렇게 대답했다. 숙모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이 말을 했더니 숙모는 말도 말라며 하루에 몇 시간 잠도 못 자는 삼촌이 뭘 어쩌겠냐고 한숨을 쉬었다. 숙모도 피곤하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않냐고 했더니 숙모는 씩 웃으면서 그럴 리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혼잣말 비슷하게 아, 미치겠다 하면서 숙모를 바라봤는데 숙모는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왜 미치겠는데? 이러길래 아, 아니에요. 했더니 말해봐. 왜? 왜 미치겠는데? 이러면서 내 옆구리를 간지럼을 피웠어. 숙모의 손을 저지하다가 서로의 팔을 붙잡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게 되었지. 나는 어쩔 줄 몰라서 얼어붙어 있는데 숙모는 내 팔을 잡아 끌고 내 방으로 갔다. 왜 미치겠는데? 왜?
숙모는 방에서 또 한 번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떨고 있는 나에게 숙모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러면서 개슴츠레한 눈으로 나를 보는 숙모를 가서 주무시라고 할 수는 없었어. 그날 밤새 숙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 다음날 낮에도 숙모와 나는 꼭 붙어 있었고, 저녁 늦게 삼촌이 올 때가 되어서야 나는 잠이 들었어. 일어나 보니 월요일 새벽이었다. 숙모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출근해서 또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때보다 정신이 맑고 일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더라. 그날 이후로 숙모와 나는 여건만 되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 사무실에서나 집에서 말이지. 숙모는 나랑 둘이 있을 때 나한테 자기라고 불렀는데 한 번은 사촌 동생이 듣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 너무 시간이 없을 때는 오전에 외근을 나갔다. 오는 길에 집에 들러서 숙모와 합체를 하고 복귀한 적도 꽤 있어. 내가 외근을 나가면 숙모는 집에 가서 뭐 해야 한다고 집에 가 있고 말이지. 3년 만에 삼촌의 사업은 자리를 잡았고 나는 700 정도 월급을 받고 있어. 삼촌이 약속했던 대로 나를 동업자 대접해 주는 거지. 작년부터 따로 나와서 혼자 살고 있는데 여자친구도 생겼다. 여자친구는 집에 온 적이 없고 밖에서만 만났다. 숙모가 내 집에 놀러 오니까 주로 낮 시간에 내가 외근을 나가면 숙모는 내 집에 와 있는 것이긴 하지만 혹시 여자친구와 마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친구는 밖에서만 만났다. 여자친구는 꽤 예쁜 편인데 솔직히 여자친구랑 숙모 중에 누가 더 좋냐고 하면 나는 잘 모르겠다. 진짜로.